안녕하세요. 행복한 은퇴교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서 전원생활 네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체험 알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골에 가서 전원생활을 하다 보면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번기가 되면은 얼마나 바쁜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한가하게 놀면서 등산이나 하고 동네에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는 것이 조금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농사를 어릴 때 보기만 했지 뭐 고등학교 이후로 괭이나 삽을 잡아본 적도 없고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서 괜히 그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해요. 오늘 와서 하루 좀 도와주시면은 일당 뭐 16만 원, 뭐 많게는 18만 원 드립니다. 오시라고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일도 제대로 말하면 우리 경상도 말로 방구치라 그러는데 그냥 덩치는 있는데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그냥 뭐 형식상 일꾼인 사람을 방구치라고 방구치가 가서 뭐 그걸 한다는 게 좀 미안하고 이래서 또 그 다음에 뭐 다른 하나는 내가 전원 생활을 하면서 내 자유를 누리고 조용하게 재미나게 나를 위한 삶을 살러 왔는데 또 여기에 매여서 남의 밭에 가서 그걸 한다. 그걸 알바를 하면은 몇 시까지 가야 되고 또 뭐 몇 시까지는 또 있어서 일을 해줘야 되고 이런 구속되는 게 싫어서 저는 일체 그런 걸 안 하고 대신에 내가 마음 내킬 때 가서 2시간, 1시간 이렇게 도와줍니다. 특히 마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뒷산으로 길이 있는데 그게 산 사이에 임로라고 해서 임로. 뭐 산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올라간다거나 또 나무구탕 이런 거를 벌목을 해서 트럭 같은 데 싣고 내려올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넓고 시멘트까지 딱 포장을 해가지고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아침에 올라가서 동네 뒷산 한 바퀴 산책을 하면 빠른 걸음으로 하면은 40분, 뭐 천천히 명상을 하면서 하면은 1시간이면 되는 그런 산책로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거기를 갔다가 내려오면은 사과밭을 지나게 되는데 사과밭 사장님이 늘 낯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사과 맛 좀 보고 가시라면서 사과를 깎아준다거나 또는 뭐 납과이죠. 떨어져 있는 사과 같은 거 비닐봉지에 먹는 데는 지장이 없다. 상품 가치가 떨어질 뿐이지. 그렇게 해서 몇 개씩 주고 이래서.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와서 아르바이트는 못하겠고 아주 간단한 일을 시켜주시면은 뭐 시간 날 때마다 와서 2시간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사과밭이 한창 바쁠 때는 정말 애기 손도 고마울 때가 있다.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사람을 구하지도 못하고 너무 바쁜데 이게 사과에 꽃을 따주거나 또 순 같은 거 이런 걸 따주는 아주 그냥 간단한 일이에요. 그래도 어차피 그게 아무리 간단해도 어린애라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사람을 구해서 일당을 주어가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가서 그냥 11시부터 1시까지 제가 그때도 점심을 안 하는 습관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주로 11시부터 1시까지 한 2시간 정도 사과밭에서 그 농장주께서 지시하는 대로 잎 따기도 하고 꽃 따기도 하고 뭐 작은 사과들 골라내는 거 그런 간단한 일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 고맙다고 또 사과도 조금 기선한 사과들 봉지에 싸주시면 뭐 제가 와서 그거 가지고 1년 내 사과 먹고 정말 사과를 살 필요가 없었어요. 도움이 되는 그런 알바였어요. 뭐 알바라기보다도 아무튼 간에 시골에서 주고받는 그런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거기를 했고 또 제가 있던 그 정평이나 계산이 절인 배추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김장 때가 되면 배추를 키워서 그걸 절여가지고 박스에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는 그런 절인 배추가 충북 계산, 충북 정평 이런 데 유명한데 그건 역시 배추를 뽑고 또 그 소금물에 절이고 하는 때는 정말 사람이 없어요. 외국인들은 많이 와 있긴 하지만은 각 농장마다 다 바쁘기 때문에 일손을 구할 수가 없어서 아무리 서툰 사람이라도 바쁠 때 와서 좀 해달라고 그러면 일당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과밭과 똑같이 제가 배추 절이는 거, 배추 뽑는 거 그런 걸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아니고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틈 나는 대로 와서 1시간, 2시간씩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또 그분들이 가치가 떨어지는 배추, 그 배추 막 뭐 2, 30포기씩 줍니다. 그러면 그거 가져와가지고 김장 배추도 하고 또 서울에 가져와서 동생들, 누님들 배추 나눠주기도 하고 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또 배추 주기도 하고 그렇게 그 알바 대신에 그냥 체험, 경험하는 그런 것을 많이 해봤는데 실제로 그걸 하다 보면은 의외로 내가 시골에서 자라긴 했지만은 와 사과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과정이 복잡한지 우리 생각에는 그냥 뭐 걸음하고 사과 달리면 따다가 시장에 갖다 팔고 뭐 이런 과정이라고 했는데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그 유기농으로 또 약 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또 영양제 뭐 하는 거
새가 날아들어서 쪼글까봐 뭐 이렇게 또 막 덮어 씌우는 거, 꽃이 너무 많이 나면은 사과가 또 작아지니까 꽃을 따주는 거, 또 사과가 맺혔을 때 잎사귀가 가려서 사과에 빛이 잘 안 들까 잎 따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뭐 또 사과를 따서 크기별로 고르는 거,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시장에 나오는 사과를 비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참 많은 손이 간 저 사과가 내 입까지 들어오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런 간단한 체험이지만 얘기거리도 많이 되고 또 몰랐던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들을 한번 꼭 좀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체험으로는 제가 미국 있을 때 차이나타운이라는 그 중국 음식을 한국 분이 하는 중국 음식점에서 보름을 근무해 봤는데, 그 식당 역시 그냥 뭐 재료 가지고 준비해서 식사를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 새벽 4시부터 장을 가서 장 봐와서 재료 다듬고 손질해서 또 요리를 하고 그거를 11시에 아침 식사로 내놓는 복잡한 과정. 그래서 보름 알바하고 틈날 때마다 차이나타운 얘기하면서 써먹습니다. 얘기거리로. 그런 거는 경험을 해보면은 얘기거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다른 하나는 주말마다 이제 친척이나 친구가 계속 바뀌면서 찾아옵니다. 시골에다 전원주택을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도 한번 궁금해서 놀러오고 친척들도 놀러오고 이래 오는데, 한두 번은 괜찮은데 조용히 살려고 시골에 왔는데 매 주말마다 손님이 와서 손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럼 전원주택에 오면서 하는 뭐 뻔하지요. 와서 바베큐 틀 가지고 고기 굽고 뭐 또 뭐 술 마시는 사람 술 한잔 하고 뭐 온갖 뭐 얘기하면서 막 흩틀고 설거지거리 많이 나오지요. 먹고 찌지고 볶고 해서 그분들이야 그렇게 놀다가 휙 가버리거나 하룻밤 자고 가면은 어우, 전원생활 나도 해보고 싶네, 좋네. 하지만은 남아있는 주인은 그거 다 설거지하고 잠을 자고 가면은 베개에 또 이불 피 다 벗겨서 빨래도 해야 되고 정말 뒤치다거리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시골에 사실 때는 미안한 얘기지만 연락 안 하고 조용히 지내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 와도 정말 그거는 한두 번이지 힘들고, 심지어는 내가 아는 지인은 너무 많이 오니까 남편 쪽에 사람들 뭐 그냥 남자들이야 요리 안 하고 대체로 뭐 부인들이 하고 이러니까 손님 불러서야 한번 놀러 와라, 술 한잔 하자 뭐 해가지고 퍼뜨려놓고 먹고 가면 그만이지만은 다 아내 되시는 분들은 일거리잖아요, 그게. 그래서 쉬면서 조용히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남 뒤치다거리라는 그런 청소를 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조용히 지내시고 전원주택에 사람들 불러들이지 마라. 그게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용한 하나의 팁입니다. 또 전원생활을 하면서 전원생활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얘기는, 내가 사는 앞집에는 오랜 경찰 생활하고 은퇴하셔서 전원주택에 정착을 해서 사는 분인데, 이분은 막 매일 아침마다 잔디밭에 풀 뽑고 또 뭐 꽃나무에 물 주고 다양한 꽃도 심고 얼마나 집을 잘 가꿔 놓고 그걸 뭐 취미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텃밭도 깨끗하게 풀 한 폭이 안 나게 정리정돈을 매일 뭐 거기에 붙어서 살다시피 하면서 아주 즐겁게 생활하는 분이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개인마다 누가 저는 생활은 이렇다, 어렵다, 힘든다, 뭐 즐겁다, 좋다, 안 좋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것은 기준이 없어요. 개인 취향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은 저는 생활이 정말 즐겁고 정말 집을 들어가 보면 무슨 정원에 온 것 같은 느낌 정도로 재미나게 생활하는 분이 있고, 또 내가 들어갔던 집에 그 앞에 살던 분은 2년 전세로 들어왔는데 아내가 너무나 시골에서 갇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려서 2년을 채 못 채우고 다시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전부 개인 취향이에요. 그 앞집 경찰 하시는 분의 부인조차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손님들 그 사람은 불러서 매일 밥 같이 나눠 먹고 이런 것도 즐거워하고 굉장히 만족해하는 분이고, 반대로 내 앞에 살던 분들은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그 시골 환경이 자체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마다 다르다, 개인차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골살이의 장점, 단점 이런 걸 다 그것조차도 장점이라고 말하고 단점이라고 결론을 짓기가 참 힘듭니다. 누구에게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단점도 장점이 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남들이 장점이라는 것도 단점이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추가적인 사소한 여담 몇 개를 늘어놓자면은 그 이장님이 계시는데, 내가 갔을 때 마침 최첨단 장비가 들어왔어요. 집마다 이렇게 옛날 라디오처럼 무슨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 그 스피커가 하나 있고, 이장님은 핸드폰에서 동네 분들한테 알릴 얘기를 하면은 동사무소의 그 스피커를 통해서 개인 집들로 전해집니다.
아니 이제 뭐 핸드폰으로 해 보니까 전에 같으면은 동사무소에 나와서 마이크를 켜고 잡고 이장입니다.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무슨 알릴 일이 있으면은 그냥 자기 주머니에서 핸드폰 꺼내서 아무 데서나 핸드폰 켜고 그 연결해서 하면은 각 가정집에 다 전달이 돼요. 근데 이 양반이 아니 새벽 5시에 방송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늦게까지 있다가 아침 늦잠도 좀 자고 시골에서 뭐 할 일 없고 내가 꼭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편안하게 좀 지내보려고 하는데 스피커 소리가 나면서 이장 마이크 소리가 나요. 그래서 한 7시나 8시 됐나 봐요. 새벽 5시입니다. 새벽 5시에 시골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이크 이장이 오늘 뭐 비료가 배포된다. 뭐 거름이 배포된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모여서 뭘 한다. 이런 알림 방송이 나오는데 참 개인적으로 괴롭더라고요. 그거하고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 이런 것도 좀 지내는데 제가 좀 제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점이다. 그런 게 있고 좋은 점은 또 먹거리 5일장입니다. 시내 먹거리 5일장이 매일 들어서 가지고 장에 가보면은 정말 시장 자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이동식으로 와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장사꾼들이 많이 몰려오고 또 시골에서 그 업 단위, 시 단위에서 구석구석 촌에서 버스 타고 나와서 정말 평소에는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1,000원씩 주고 싶다. 뭐 이런 아내가 농담을 할 정도로 사람이 없는데 장날이 되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막 볼거리도 많고 가면은 풀빵도 있고 닭튀김도 있고 무슨 강정도 있고 또 내가 살 건 아니지만 다양한 동물도 팝니다. 닭도 팔고 강아지도 팔고 심지어는 오리, 토끼 이런 동물도 팔고 아주 볼거리가 5일마다 열리는데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읍내가 이쪽에 괴산에 5일장, 정평에 5일장, 이거 다른 날로 열리죠. 그럼 뭐 다 차로 가면은 20분 이내 거리니까 다니면서 시장 구경도 재미나게 좀 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기고 또 봄 되면은 야산에 가면은 먹거리가 천재입니다. 오가피순, 쑥, 취나물, 두릅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흔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거 타고 가을이 되면은 밤 줍는 재미도 또 아주 끝내줍니다. 밤나무 밑에 가면은 큰 밤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그냥 큰 포대 가지고 와서 주워 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시골살이에 그런저런 재미있는 장점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한번 즐겨보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어떤 식으로 집을 얻고 어떤 위치에서 하면 어떤 식으로 해나가면은 저는 생활이 좀 만족스럽다 하는 결론적인 또는 총론적인 마지막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